예, 안녕하십니까. 시큐방송입니다. 예, 선거가 끝났는지, 이제 이틀째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큐방송입니다. 이 비가 오늘 참 슬프게 내립니다. 좌파 정권의 그 폭정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곳곳에서 계속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승복해야 될까요? 그 투표 전에도 화면이 멈추면서 갑자기 부산의 이은주 후보가 단 몇 퍼센트 차이, 그러니까 1점 몇 퍼센트의 낙선의 보배를 받지요. 당일날 투표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당 22곳의 후보들이 다 앞서가는 이겨나갔는데, 사전투표에서 역전이 되었다는, 전부 다 100% 투표에다가 역전되었다는 것은요, 참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저는 좌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180석 이겼다고, 넘었다고 자랑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 양심들이 떳떳한지,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작이 안 다음에야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너무 어이없는 현실에 정말 터져 나오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그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선거가요, 온갖 편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세계에서도 심판 매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제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그 문제가 작년 재보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정당이었지만은,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앞서가는 후보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뒤집힘이 되는지 참 아연실색할 뿐이고요.
참으로 너무나 차라리 선거에서요 그런 강한 개입이 없이 차라리 그만해요. 참 많은 편을 졌다 하면은 이렇게 참 덜 억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그 인간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의용방송에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선관위 위원장이 되고요. 그 이름이 조혜주라 그랬죠. 그뿐입니까? 그러면 그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한 코로나가 일어나도 제대로 보도도 하질 않습니다. 그저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말. 심지어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굴욕당하는 것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의혹 제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통합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가 그 말미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역전당하는 경우,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봉규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깜짝이야. 남양주 병이면은 그 주광덕 후보가 안타깝게 낙선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려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전선거 운동에 그 나왔는데 거기서 100% 친여 정당이 100%였다. 이것이요. 이게 어떻게 그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잖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 선거를 하면요 그 개봉함이 그대로 표가 들어간 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중간에서 그 인쇄지를 대신 그와 비슷한 걸 대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찍었던 사람이 거기서 하면 그 중간에서 하면 대규모 조작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날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라는 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쳐서도 그렇습니다. 그 커닝이라는 것도 그 도구가 너무 뭐요 그 탈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맞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물론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의 저 예측으로는 대규모의 부정이 있었다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 말미에 그 어리 갖다 뒤집히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요, 이번 선거가 탈법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그 정책 실패를 하고 경제 실책을 모르면 그것이 바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저 말은 그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 입만 뜨면 내로남불, 남탓. 그리고요, 저는 뭐 우파 유튜브에도 와서 그 좌파 꼴통 새끼들인데도 말해 봅니다만은, 그게 조롱할 일입니까? 온갖 편법 써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떳떳하니 너네들이 사람이 주고 자빠져도 무감각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얘기는 뭐 참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하박도 맞아도 빼앗겼고요. 그뿐입니까? 멀쩡한 산과 들을 다 파헤쳐서 태양광이라는 그 희한하고 미치광이 짓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원자력으로 벌어먹던 그 한 회사를요, 그 탈원전에는 그 병신 같은 그 인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도 선거였지만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탄핵이 없었더라면은 지금처럼 국정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문재인과 그때 당시에 좌파 새끼들은 어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문재인을 108만 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저 기억이네요. 국정원이라는 그 역할이요,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칩니다. 그래가지고 밝혀낸 게 41만 건인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무려 1억만 건이 가까운 짓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기가 당선되고 찬탈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딱 당당하면요, 그해 12월에 대통령 나왔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세월호 파리를 하고요, 아이들 이제 가서 미안하다 이 짓거리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정이 비단 어느 특정 몇 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상도 이쪽으로는 유일 야당세가 강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전라도서 어차피 더불어 뺄개당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부정이요, 수도권 쪽에서 강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부산의 일부 거기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일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요,
반칙을 동원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은 몰수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도 이제 법이 정해지면은 부정행위를 하면은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제 그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돈은 더 들겠죠. 그래서 더 이틀이라는 더 시간을 주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야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좌파 빨갱이 정권이 그 방송과 리얼미터 등을 이용해서 문재인 홍보를 했고, 빨갱이들을 어디 편들이식으로 했고, 그리고 고민정이가 그 거짓말을 쳤는데 그것도 늦장 수사를 했고요.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허위 학력 게재를 했고, 또 그 상가 번영회를 이용해서 고민정 같은 의원이 10명만 있었으면 대한민국 달라졌으면, 저는요 달라지는 거라, 대한민국이 아예 박살나고 아작이 났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부정과 편법은 계속 따를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만큼 이의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 오는 차가 없어야겠지. 만약에 큰일 날 뻔했네. 좀 거리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참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사전선거가 있다면요, 분명히 저들 좌파에 의해서 분명히 이용당하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일날요 우리의 표를 행사를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예외인 사람들이 있죠. 노약자, 장애인,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투표를 하는 걸로 한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를 한 어른 정권이니 그렇습니다. 투표하면 절대로 창간인이 보는 앞에서 봉인을 하고요. 그리고 창간이와 선관위 직원들은 그 선거 당일날까지 교례로 불침범을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이 이래서 하는 말인데 싶습니다. 이제 썰을 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집에 오는 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요, 나라가 이제 그러날 지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곳간은 아마 텅텅 비인 상태고요. 예, 이 도로변에 안개가 이렇게 김이 뭐라고 올라오네요. 정말 참 답답한 요즘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선관위 직원만큼은 정말 어찌 보면 참 중립적인 사람이 그것을 봐야 되죠. 내하고 가까운 인척, 그리고 내 캠프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전혀 없고요. 자, 잠깐씩.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저희 CQ 방송 한 3만 거의 600명이 그 조회하신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린 바이고요. 참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이 자꾸 터지니까 정말 뭐 속에 천불하고 뭐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길은요, 이제 국민 하나하나가 힘을 모으고 하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싶습니다. 예, 다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방송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